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2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자, 이런 추미애 장관의 처사를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조차 한결같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처사에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건 정치다, 검찰 정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났습니다. 일부 인사는 검사들이 뭐하느냐,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검사들은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총장, 법무장관 이런 공직을 해본 원로들은 지금 추미애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잘한다고 한 사람은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이 이를테면 검찰을 정치에 동원했다. 검찰개혁의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추미애 장관은 선배, 장관, 총장들에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전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같은 일을 해온 선배들이 볼 때 이자의 행동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냉정한 평가를 내리만 합니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 이명박 대통령 흔히 쓰는 말 있죠. 임자 이거 해봤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추미애가 하는 이 짓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검찰을 정치 검찰로 몰아가고 있는지. 현직 검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친여권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언급됐던 라임 사건은 물론 윤석열 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서 윤석열을 손을 떼라. 자, 추미애 장관 다른 건 모르지만 윤석열 가족들의 의혹까지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치사하다, 졸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신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도하지 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미 무혐의 처분난 사안까지도 들고 나와서 윤석열 개인 망신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력 핵심이 연루된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권에서 손을 떼라. 자, 추미애 라인, 문재인 라인,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줄줄이 이 사건을 맡아서 알아서 적당히 처리해줘, 이런 메시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임 검찰총장 장관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이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 정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지위는 노골적인 검찰 정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행정관 강기정 전 수석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호명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을 겨눈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총장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면 안 되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하고 해임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장관이 이런 식으로 흔들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전임 총장 장관들은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방향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큰 방향,
이 검찰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검찰의 힘은 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만 남게 한다는 이런 비판입니다. 자, 강기정 전 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언급된 라임 사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라인에서 빠지고 추미애 장관발 검찰 인사로 친정부 사단으로 싹 바뀐 검찰이 수사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공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차라리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나 특별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검사들이 행동할 때다. 자,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을 놓고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연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추미애가 마음대로 지휘권 남발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 군인들이 총을 놓고 담배 피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불의를 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검사에게 칼을 쥐어준 건데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목숨만 지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 목소리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형성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판사냐 이런 비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도 적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석열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총장이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는 순간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는 겁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형성적 처분이란 법원의 판결로서 법률로서 유사한 효력을 띠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지휘를 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지휘가 가능하다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일부러 이렇게 이 원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서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감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자부,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는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심야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도둑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꼭 필요한 보고서들을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도둑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밤 11시 24분. 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들은 이제 줄줄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행위들에 대해서 야당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했겠습니까? 자, 이것은 범죄입니다.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문서 삭제 행위를 했습니다. BH에 보고되는 서류들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분량이 엄청납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장관의 지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과연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공무원들이 다 양심선언을 하고 다 이실직고를 하면 이번 감사원 감사는 청와대 산자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고 하자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이 오지 않을 일요일 밤 11시 30분 심야에
정확히 24분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밤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자, 당당하다면 왜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까? 남몰래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간부 A는 2019년 11월 감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 등 부하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증거자료 삭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평일에는 다른 직원의 눈이 있으니까 작업을 하지 못해서 12월 1일 일요일 밤늦은 시간을 틈탔습니다.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모두 122개의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들은 처음에는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문서부터 우선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 범죄를 위해 삭제 후 복구되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한 뒤 삭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자 단순 삭제 키 사용을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삭제를 했으면 이후에는 폴더 자체를 삭제하는 과감성을 보였다고 감사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중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과정과 수법들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G의 구체적 자료 삭제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러면서 민감한 문서 우선 삭제, 처음에는 삭제 후 복구되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 후 삭제, 그러다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단순 삭제 방법 사용, 이후에는 폴더 자체를 삭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산업부는 BH 보고 문건도 삭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뜻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 등을 온나라 공문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7일과 28일 감사원의 감사관에게 이메일로 월성 1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 4월 3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된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들을 누락시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을 감춘 겁니다. 자, 감사원 이런 삭제 작업으로 인해 포렌식을 통해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 계획, 대통령 비서실 보고 이런 문서 총 444개, 중복 파일 10개 포함 문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감사원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 1항 2호 32조 1항 및 51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행위들은 전부 다 이 감사를 방해한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불법입니다. 자, 산업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등 공공기록물로서 중요성이 높은 전자문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 폐기하거나 파기하거나 은닉, 유출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해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공무원들은 이를 어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사 보고서의 문서로 구체적인 이들의 증거 인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야당은 오랜만에 문재인 정권에 유감없는 핵폭탄급 성명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자, 이 결과 감사원의 한국수력 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 자,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덜쳐내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숲으로 돌아갔다. 한송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 감아주기, 자료 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 자, 그러면서 최영도 원내대변인은 군사작전 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제 감사 보고서 엄청난 폭탄입니다. 여기에 나온 역시 우리 대통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추다르크 장군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사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을 전한 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수사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당 또한 멘붕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윤석열 소대 역시 해당 발언이 매우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희망은 정권 교체가 되어 반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의 짐이란 말을 하셨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도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안 그랬죠. 아마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선이 넘어갈까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요. 물론 언론들과 야당이 국감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김현평 의원의 발언은 제가 들으면서도 이거 진짜 명제특검만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바로 고소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어제 김현평 의원은 예전 형사의 녹취를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비하적이며 인성이 의심되는 패륜적 행위라며 지금 같으면 과연 공천을 받았을까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대통령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인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 인정한다며 다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김은표 의원은 본인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가 어머니에게 해코지한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극우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패드립이다 뭐라 하면서 공격하는데 참나. 저도 이재명 지사의 지난 대통령 경선 이후에 좋지 않은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형사 부분의 녹취는 말 그대로 앞뒤 다 짜는 조작입니다. 그걸 아직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김용판이 누군지 아시죠?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 인물입니다. 결국 무죄를 받았죠. 2014년에 원세훈과 영장이 청구되냐 마느냐로 날렸다가 최동호 총장을 황교안과 청와대가 날려버린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보면 곧 국침당하고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 권은희가 김은편하고 만날 날이 있겠네요. 5월 동주인가. 아무튼 정치판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정은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언론들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딱 따서 공격을 하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의 짐을 공격하는 거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잘 보도를 하지 않지만 국감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정부와 보조를 맞춘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늘 생각해보면 이낙연 대표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야당 지도자입니다. 그 언어의 품격 그리고 걸어오신 길 나아가 3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국정을 이끈 경험과 역량은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와 맞먹는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지사 역시 엄청나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혹자는 약점이 많다고 하지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우성 때문에 다주도 내린 부분과 형소 녹취록 및 그 아래 보도까지
이제 언론에서 무슨 네거티브를 해도 솔직히 큰 이슈를 끄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당했죠. 그 부분에서 경기도 도정 지지율은 지금 70%에 육박한 68.5%입니다. 묻지마 새누리 30% 빼고 거의 다 지지를 하는 것인데 대선으로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경기권을 이긴 후보가 대선을 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회창을 경기에서 이겼죠. 그전 선거에서도 거의 박빙이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기긴 했습니다. 물론 20%가 넘는 지지율로 이인재가 표를 많이 갈라먹었지만 말이죠. 반대로 2012년 대선에서는 어이없게도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권에서만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서울 우세를 합하고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TK표까지 갈라먹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네. 해당 부분은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지금 눈앞에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주당 공격, 무조건적인 국힘당 실드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저렇게 막말하고 정치 쉽게 하고 비리로 가득 찬 자들을 손을 제대로 봐야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묻지마 실드는 물론 감추고 또 감추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결국 당 전체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국힘당과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역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지지를 떠나 그냥 솔직하게 국힘당만 사라져도 사회 갈등의 다수가 없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밥 벌어먹는 이상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힘당은 솔직하게 정당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관되게 이것이 증폭되어 정부가 망하게 빌었다는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전부 반대했다는 겁니다. 얘들이 괜찮다고 하는 극소수는 전부 기득권과 관련이 있어요. 얘들이 의석수가 정의당 마냥 작았으면 이 정도는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1야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편하죠. 아주 좋을 겁니다. 지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를 민주당이 그랬으면 언론이 발목 잡기 한다고 기사 썼을 텐데 아니 실제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렇게 했었죠.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늘 국힘당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검경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해, 사법부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민주당 관련한 일이면 마치 다 뭉쳐서 갑자기 영장을 자판기로 변신해서 마구 발행해서 먼지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검찰, 사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부 공격하고 국힘당은 발목 잡기로 단식해도 과대 포장해서 보도해주니 정말 정치하기 편했을 겁니다. 언론, 검찰, 사법, 국힘당이 사위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깨시민들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게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걸 우리는 정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치는 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거른 삼고서야 비로소 굳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